뭔가 이상하다. 돈은 내가 내는데 뭔가 그들이 나눠 먹고 좋아하는 그림이 아닌가. 뭐 신고해라. 나는 잘못 없다. 당신네 같은 예비 부부들 많다. 내가 진 적이 없다.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Hi beeps. Hi. 제가 이제 웨딩 관련해서 유튜브를 많이 진행을 하니까 우리 빕스님들께서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고 또 민감한 사항들은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고민 상담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거를 조금 추려서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웨딩홀 관련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냐면 웨딩홀은 워킹으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플래너님과 함께 진행하는 게 낫나요?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워크인의 개념을 알려면 요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플래너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그 플래너님이 컨설팅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웨딩홀은 어떤 식으로 이 컨설팅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냐면 우리가 당신네들 웨딩홀에 고객님들이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치만 수고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조금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암묵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리베이트 금액은 하객 인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 3,000원이라고 쳐봤을 때 우리가 하객 300명이면 얼마예요? 90만 원인가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돈은 내가 내는데 뭔가 그들이 나눠 먹고 좋아하는 그림이 아닌가. 조금 고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경제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에 너무 막 파고들고 집착하면은 이게 기분만 상하지 그렇게 뭐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모르는 편이 좀 덜 기분 나빴을 텐데 아니까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인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아는 게 힘이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자고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만 워크인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플래너님과 했을 때 어떤 컨설팅 업체는 그래도 고객님들께 고맙습니다 하면서 페이백으로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페이백을 해주는 조건은 우리 컨설팅 업체와 스드메를 전부 다 진행을 할 경우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웨딩홀을 알아본다는 거는 완전 결혼 준비 초입 단계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스드메를 이 업체랑 할 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업체랑 웨딩홀부터 덜컥 진행하는 건 사실 위험의 요소가 있죠. 내가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업체와 스드메를 진행을 해야 되는 셈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워크인으로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백으로 돌려받는 게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내외거든요. 뭐 누구에게는 클 수도 있지만 사실 결혼 총 비용을 놓고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차라리 양보를 하고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거, 워크인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막 양가에 서로 인사를 가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참이에요. 그러면 결혼 날짜를 이제 상견례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웨딩홀에다가 결혼 일자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웨딩홀을 빨리 알아봐야죠. 근데 내가 그럼 컨설팅 업체를 무턱대고 딱 정하자니 아직 스드메도 어디로 할지 알아본 적도 없어. 그럴 시간도 없어. 그랬을 때는 그냥 워크인으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와 하객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이제 서칭을 하셔가지고 가서 바로 그냥 어느 날짜 되는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또 워크인으로 하면은 서비스를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게 100%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홀마다 방침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워크인으로 가신다면은 어차피 리베이트 줄 데도 없잖아요. 워크인 신부니까. 그쵸? 이해하셨죠? 컨설팅 업체랑 같이 진행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홀이. 그러면 90만 원이 굳었잖아요. 그거를 우리 예비 부부에게 조금은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저라면은 웨딩홀에 워크인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날짜를 빠르게 선점한 다음에 뭐
코스 요리에 원래 없던 국수를 조금 서비스로 추가를 부탁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음료수 비용이 원래 별도로 발생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 음료수 비용을 조금 DC를 부탁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조금 많이 이끌어낼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는 혼자 내가 서칭해보는 것도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웨딩홀에서 시작한 귀찮음이 어차피 스드메도 그런 분들은 귀찮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컨설팅 업체랑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제가 플래너님이랑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몇 번 계약을 할 당시에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몇 번 카톡을 나누고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성향도 안 맞고, 또 어떤 신부님들은 언쟁을 일으키셔서 플래너님이랑 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신부님들, 신랑님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일단 계약금, 컨설팅 업체에 내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은 사실 포기하고 다른 컨설팅 업체로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대신 만약에 이게 계약금만 20만 원 포기하는 거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예약해놨어. 내가 스드메를 다 예약해놨다고 하면은 그 스드메 업체들마다 환불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하실 때 그 환불 기간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플래너님과 중단했을 때 내가 손해다. 그러면은 그냥 진행하는 게 어찌 보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는 이 플래너님이랑은 빈정상에서 혹은 너무 안 맞아서 진행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위급, 본부장급 이런 분들이랑 소통하실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신 다음에 플래너 교체를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의를 하기 전에 우리 신부님들이 그걸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회사 안에 있는 플래너님들인데 서로 말 도는 거 아니냐, 나한테 괜히 불이익을 주실까봐 겁난다 라고 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플래너님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다들 이제 결혼식을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를 입혀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후기를 안 좋게 쓰거나 입소문을 안 좋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소비자로서. 그랬을 경우에 그들이 입는 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갑을 나누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을처럼 행동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방금 했던 질문이랑 같이 엮여 있네요. 박람회에 갔다가 계약을 덥석해버렸는데 이거 환불 안 되나요? 최근에 이렇게 저한테 DM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람회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 당일에 스튜디오, 인기가 많은 스튜디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날 스튜디오까지 예약을 하고 오셨대요. 근데 스튜디오 환불 기간이 그 계약 시점으로부터 한 2주 정도가 남은 거야. 2주 안에 취소하면은 스튜디오는 환불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은 거기에만 꽂히신 거예요. 이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 환불 기간을 잘 이제 놓치신 거죠. 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것 같고 이 플래너님도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플래너님이 좀 대응을 잘못하신 것 같기는 해요. 신고해라. 나는 잘못 없다. 당신네 같은 예비 부부들 많다. 내가 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신부님이 몹시 기분이 상하신 상태였는데요. 어찌됐든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가서 계약을 하셔도 물론 좋지만 계약서 환불 규정 내용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박람회 계약은 보통 20만 원의 계약금을 걸게 되는데 이 계약금은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 환불이 되지만 일주일이 넘어가면은 아예 환불이 안 되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결혼하면 가장 후회되는 비용이 뭐예요? 약간 돈지랄이라 그러죠. 유튜브니까 편안하게 말해도 되잖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변에서 한복 맞춘 친구들이 조금 후회를 해요. 한복이 진짜 관리도 어렵고요. 자주 입을 일이 없어요. 정말 그 가족 문화가 그래서 명절마다 한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맞춰야겠지만 그런 문화가 아닌 다음에야 굳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대여를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또 많이 후회하는 게 예단, 예물 이런 비용을 아끼지 못했던 게 조금 후회가 된다. 양가 어르신들께 조율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엔 되게 어려워요. 친하지 않고 왜 시댁 어르신께 예단은 조금 줄일 수 없을까 뭐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자의 부모님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께 엄마 이런 비용은 우리 안 하기로 했어요. 생략하기로 해요.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께 가서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되라고 결혼시키는 건데 그런 거 좀 하지 마. 생략하자. 이렇게 조금 조율을 잘 하면요. 어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물 예단 진짜 필요 없어요. 헐의 허식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앨범 추가하신 분들, 액자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 후회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자, 앨범 추가는 제가 영상들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진짜 앨범 추가, 페이지 추가 절대 하지 말아라. 어차피 그 앨범 안 본다. 그냥 데이터로 모바일로 소장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뽑아야겠다 하는 거는 따로 앨범 제작하세요. 그게 훨씬 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기로 해요. 절대 페이지 추가는 안 하는 걸로. 그 다음에는 액자 업그레이드도 이건 조금 개인 차예요. 개인 취향 차인데 저는 신혼집마다 그렇게 막 그 웨딩 사진 벽에 걸려 있는 거를 제가 안 좋아해요. 걸어 놓으실 분들도 액자 업그레이드를 스튜디오에서 하지 마세요. 업체에다가 그냥 다시 맡기세요. 그러면 예쁘게 뭐 아크릴 뭐 이런 걸로 재인화해서 해주는데 그게 더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저처럼 뭐 걸어놓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해 뭐해. 어차피 지금 저희 웨딩 액자도 거의 지금 뭐 어딘가에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결혼 비용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유튜버님들이 많이 자기 본인의 결혼 비용을 공개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야. 너무 이 선택의 레인지가 커요. 제 거를 까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결혼했잖아요. 그때 기준이라서 지금에다가 대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가를 한번 들려드리면은 일단 홀 비용, 홀 대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축의금으로 당일 정산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혼 비용에 포함시키기가 조금 애매해요. 어차피 당일 정산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라서 홀 얘기는 접어둘게요. 일단은 스드메 가격이 있죠. 스드메가 평균적으로 150에서 300 정도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하이엔드로 가시는 분들은 1000만 원까지도 가요. 가장 대중적인 거는 200에서 한 350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복해야죠. 보통은 85에서 100 정도 잡으십니다. 자, 웨딩 밴드는 둘이 합쳐서 100에서 300 정도가 평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에서 300 사이니까 대충 200이라고 잡고 갈게요. 200. 신혼여행 비용이 있죠. 요즘에는 제주도로 많이 다녀오셨다고는 하는데 이제 다시 슬슬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는 많이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평균가 한 400 정도로 제가 잡아서 계산을 할게요. 거기에다가 우리 양가 어머님 한복 대여를 했을 때는 양가 어머님 25, 25 해서 50만 원 정도, 그리고 맞추신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뭐 7, 80씩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 140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대여 기준으로 갈게요. 우리 지금 최소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대여로 했을 때 50, 그리고 양가 혼주 헤어 메이크업이 15만 원씩
어머님들 두 분만 해드린다고 했을 때 30. 이렇게 잡으면요. 짜란. 제가 계산했을 때 1,020만 원이 나오네요. MZ세대들이 결혼을 망설인다,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집이 가장 크죠. 집만 해결되면은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 생략하고 지나가셔도 무방해요. 1,000대가 나왔는데 1,000에서 1,500 정도를 쓰시는 게 평균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거, 답글로 많이 달아주셨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제가 또 모았다가 다음번에 Q&A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따빗!